네, 안녕하세요. 나이스의 법인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어느덧 2024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세금 이벤트가 있죠. 바로 상반기 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 바로 이 7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가세와 관련한 이슈들 중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셨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신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 시에 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이 부가세 납부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큰 틀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가세 계산 구조를 보시면요.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 부분, 그리고 매입세액은 그 매입한 내역의 이제 10%의 부가세 부분이 될 텐데, 바로 이 여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 부분에서 차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매입세액 부분에서 차감이 되니까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인 부가세 납부액이 이제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경감세액이나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 빼주고요. 예정고지 분에 대해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것도 차감을 해서 이제 총 납부해야 될 세액이 계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금 계산서 등의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일단 첫 번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기재로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서식이 있는데요.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세무사무실에 부가세 신고 대리를 맡기시는 경우라면 사연자께서 크게 신경 쓰실 일이 없으세요. 다만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요, 이 세무사무실에다가 이 서류를 반드시 전달을 해 주셔야지만이 누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내 사업을 위한 지출이 아니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신용카드 지출분 중에서 사용처와 사용 금액만으로는 좀 사적 지출의 성격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맞는 항목들이 있다면 세무 대리인에게 확실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지 매입세 공제에서 누락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지출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예를 들어서 택시나 운수업에 쓰는 화물차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로 분류되지 않는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회사에서 9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비영업용 승용차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신 경우, 이럴 때에는 일부 지출액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또 일부 지출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대리인과 잘 소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입니다. 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용 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도 분명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이 맞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접대비 관련 지출이 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되었는지 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부분이 사실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매입세 공제에서는 빼주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체크해 보셔야 하는 것은 간혹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액과 접대비 성격의 지출액이 구분이 가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된 금액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회식비 등으로 인해서 다소 큰 금액이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지출된 내역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세무 대리인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다섯 번째,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네, 면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겠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애초에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토지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토지는 부가세법상 면세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이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데 기존 건물은 바로 철거를 하고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으로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 이런 것들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 것 같지만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서 그 임차한 토지에 골프 코스를 조성하는 경우, 이럴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 자산인 구축물,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맨홀 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부가세 신고 시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를 해주지 않는 이유는 사업자 등록을 좀 강제하기 위한 간접적인 조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이후로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거를 좀 그림을 보시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상반기에 개업을 한 경우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 이내의 기간에 개업을 한 경우겠죠. 개업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매입세액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7월 20일까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주면 그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 기간 이내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반기에 개업을 한 경우라면 이때 만약에 사업자 등록 전이지만 이미 매입세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럴 때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주시면 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가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항목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이번 상반기 부가세 신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이스의 법인 조문기 세무사였습니다.